JCGI 성경적 교회 성경연구소의 명성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서울교회 김홍근 목자, 김은미 목녀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목자, 목녀 두 분께서는 언제부터 우리 서울교회 출석하셨나요? 네, 1988년도부터 출석했어요. 그러면 최영기 목사님 오시기 전이? 네, 5년 전부터. 아, 오시기 5년 전부터. 네. 그래서 이제 최영기 목사님 오시면서 가정교회로 전환하면서 목자, 목녀가 되셨겠어요? 네, 그렇죠. 네. 그렇지만 바로 목자 목녀가 된 건 아닙니다. 저희가 처음에 23명의 초대 목자 네. 신청을 받았을 적에 저는 그때 사인업 하지 않고 네. 부목자로 사인업해서 목자는 좀 더 나중에 됐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예, 그 최 목사님이 처음 들어보는 가정교회를 하신다고 그래서 네. 저는 그때 가정교회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고요. 가정이면 가정이고 교회면 교회지. 네. 가정교회가 도대체 뭔가 했었는데 최 목사님이 부임하시자마자 10개월 동안 계속해서 가정교회에 대한 설명과 목자, 목녀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을 적에 네. 참 좋겠구나, 저게 참 좋다라는 생각했지만 나는 아니다 하는 마음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목자에 사인업 하지 않고 조금 안전한 부목자에다가 제가 사인업했기 때문에 바로 목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목사님께서는 우리 김홍근 목사님을 목자를 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셨었나요? 아니죠. 아, 그냥 사인업을 발렌티어를 받으셨는데 23명이 그때 목자를 하겠다는 자원자가 자원자가 23명이었었어요. 처음 그 일기 목자 목녀들이 네. 다 자기가 자원해서 네, 하신 자원해서 거예요. 하신 분들이에요. 그 이제 자원을 하지 않으셔서 이제 어느 목장의 부목자로서 네. 그렇게 목장에 이제 동참을 하시다가 그러면 언제부터 목자 목녀로 또 어떤 계기가 되어서 목자 목녀 임명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나요? 얼마 안 돼서 제가 다시 목자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네. 부목자로 있을 적에 저희 목자님이 계셨었는데 네. 그분이 굉장히 목자직을 훌륭하게 하셨어요. 네. 최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네. 본인의 삶을 다 노출하고 아픔을 다 공유하고 어려운 점을 다 얘기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불편할 정도로, 듣는 사람이 불편할 정도로 목자로서의 그 역할을 잘 해주셨는데 네. 저희가 그 목장에 들어가고 얼마 안 있어서 금방 그 목자님이 직장을 잃게 되셨어요. 그래서 그 본인이 삶이 굉장히 힘드셨는데 네. 그 얘기를 다 하시면서 이제 저희가 목자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죠. 빨리 새로운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직장을 금방 찾으셨어요. 저희의 기도 응답이 된 거죠. 네. 그렇지만 이 기도를 그때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던 치명적인 실수가 있어가지고 그 목자님이 직장을 다른 주로 잡게 되셨어요. 그래서 그 목자님의 그 새로운 직장을 찾았다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그때부터 철렁하기 시작했죠. 이제 그 목자는 타주러 가셔야 됐고. 가시면은 분명히 저 자리를 나보고 하라 그럴 텐데 하면서 제가 그때 강하게 거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 목장 식구들이 저한테 목자를 하라고 권유하기 시작했고 내가 안 하면은 자기네들은 뿔뿔이 흩어져야 한다. 그렇게 얘기했을 적에 그게 내가 바로 원하던 바다. 다 흩어지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했고 아니면은 다른 목자님 하나 모시고 와라. 나는 안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저한테 그 목자를 하라는 그런 권유가 있었었고 특히 저희 집사람이 저를 목자를 하라고 굉장히 강요를 했습니다. 근데 뭐 저는 저희 집사람이 하라는 거는 뭐 저를 좀 더 구속시켜 놓기 위해서 시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 뭐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이 좀 성장할까 해서 저보고 하라는 그런 속셈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고요. 목장 식구들이 얘기하는 거는 뭐 예상했던 바이기 때문에 저는 안 하기로 결심했다가 즉 결정적으로 제가
목자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든 것은 어떤 교회 한 형제가 주재원이었는데 저한테 만나자 그래서 저는 무슨 사업 얘기를 하는 줄 알고 만나러 나갔더니 주재원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게 아니었고 왜 저한테 목자를 안 하냐고 계속 질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사업 얘기 전혀 안 하고 교회 얘기만 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혼자 돌아오는 길에 문득 스치는 생각이 하나님이 요즘에는 이게 저희한테 직접 육성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을 통해서 얘기하신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어디선가 들었기 때문에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보고 이 목자 자리를 하라고 지금 초청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머리로 스쳐갔습니다. 그때 저희 집사람이 그러는 것도 그렇고 저희 목장 식구들도 그렇고 하필이면 이 사람까지 왜 그러지? 그때 이제 만약에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 같다면은 더 이상 내가 거부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성경의 그 요나 생각도 났고요. 이러다가 다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저희 집사람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정말 당신 내가 목자를 하면은 당신이 다 한다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할 거야 했더니 하겠다 그래서 그러면 알았어. 나는 우리 목장 식구들 이렇게 목장 나오라고 전화하는 것도 싫고 난 그런 거 못할 것 같다 그랬더니 자기가 다 할 테니까 저는 목자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럼 내가 하겠다 해서 그렇게 이제 제가 첫 목자로 해서 발을 디뎠습니다. 그래서 그 목녀께서는 약속을 지난 25년 동안에 네, 잘 지키고 있어요. 잘 지켜오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전화는 제가 다 하고요. 네, 그러셨구나. 그래서 이제 목장을 몇 개월 만에 이제 그렇게 시작하신 거네요. 한 5, 6개월 됐던 것 같아요. 저희가 그 목자님이 새로운 직장을 찾아와서 떠나시기까지 그 목장에 들어간 지 한 5, 6개월 만에 저희가 그 목장을 맡게 됐습니다. 네, 그럼 뭐 우리 서울교회 그 가정교회 시작을 한 바로 이제 그 시점에 같이 하셨던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러니까요. 이럴 줄 알았었으면 제가 첫 23명의 그 목자 처음 할 적에 그때 했었으면은 최 목사님 책에도 제가 당당하게 올라가는 건데 첫 23명의 목자에 올라가는데 제가 그 영광을 제가 발로 걷어찼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 최 목사님의 책에 우리 김홍근 목자님과 우리 김우미 목녀님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싱글 목장, 최초의 싱글 목장을 섬기는 목자 목녀가 되어서 가장 많이 모일 때는 70명 가까이 모이기도 했다는 그런 65명이었습니다. 65명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싱글 목장 부흥의 어떤 아이콘으로 레전드로 전설로까지 지금 시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제 처음 목장 맡으신 것이 싱글 목장이었나요? 그건 아니죠.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어요. 네. 저희 나이 또래 친구들, VIP들, 저희처럼 아주 한두 살 먹은 아이들이 있는 그런 가정들이었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해서 싱글 목장, 최초의 싱글 목장 목자 목녀가 되었나요? 당신이 얘기하죠. 네, 저희가 그때 이제 저희 목장에 저희 나이 또래도 있었지만 그 결혼 안 한 대학원생들이 한 서너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로는 우리 30대 네, 주로 30대 초반 부부였었는데 네, 거기에 20대 한 중반쯤 되는 그런 친구들이 한 서너 명 끼어 있었는데 결혼 안 한 싱글이라는 결혼 안 한 대학원생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최 목사님께서 아니 왜 그 목장에 그 싱글들이 그렇게 끼어 있지 하시면서 지금 교회에 싱글 목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여러 사람들한테 좀 싱글 목자를 해보겠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들 그 싱글 목자의 그 조건을 들어보더니 못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대요. 근데 저희는 그때 이제 막 분가를 해야 되는 시점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상담이 있어서 만나 뵀는데 그럼 기왕 목장 분가하는데 싱글 목장을 해보면 어떻겠냐고 목사님 저희한테 거의 기대 안 하시는 그런 목소리로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때 목사님이 저희를 첫인상이 반질반질한 부부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여자는
저는 좀 부엌에 약해 보이고. 물도 한 방울 네. 안 묻힐 것 같고 네. 저는 반질반질하게 이렇게 피해만 다닐 것 같은 그런 인상을 가지셨기 때문에 저희는 안 할 줄 알았었대요, 그냥. 네,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분가한다는 소리에 너무 좋아가지고 분가해야 되는 또 시점이었고요. 그래서 하겠다고 목사님한테 네. 말씀을 드렸죠. 네. 그때는 저희는 목사님이 제안하신 게 네. 저희한테는 너무나 파격적이고 획기적이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셨어요? 예, 왜냐하면은 그때 저희 목장에 어린 아이들이 너무 많았었는데 네. 목장 한번 하고 나면은 완전히 그냥 폭풍우가 한번 지나간 것 같은 그런 아이들 때문에. 예, 그래서 막 빨리 분가를 해야겠다 싶었었는데 네. 목사님의 제안은 저희가 싱글들만 데리고 나와서 싱글 아이들 목장을 없는 하라는 싱글만 그래서 데리고 하라고 하니까. 이게 웬 캐수인가 그래서 목사님은 걱정을 하셨지만 네. 왜냐하면 이거를 싱글 목장을 하게 되면은 매번 우리 집에서 오픈해야 되고 그렇죠. 목자 집에서. 싱글들한테서는 퍼주기만 해야 되고 돌아오는 건 없을 것이다 네. 이렇게 예상을 하셨었는데 뭐 저희는 그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저희 집에서 목장을 많이 할 때였고 싱글들이 저희 목장에 있는지조차 잘 몰랐었는데 네. 그런 싱글들이 있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저희는 그 목사님과 상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룰루랄라 했었습니다. 예. 그게 이제 기억이 나세요? 몇 년도에 싱글 목장을 시작을 하셨는지? 그게 한 95년. 1995년. 네. 94년에 저희가 저희 목장을 떠맡아서 시작하다가 한 6개월 95년 정도 10월인 것 같아요. 95년 10월 그러면 뭐 지금 25년 차예요. 네. 목자 목녀로 섬기신 지가. 네. 그러면 25년 동안 내내 싱글 목장만 섬기신 거 아니죠. 아니고요. 네네. 네. 처음에 이제 저희가 저희 또래 목장 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싱글 목장 하고, 네. 싱글 목장 17년 했고요. 17년 하고. 네. 한국 가서는 다시 싱글 목장을 했어요. 네, 저희가 한국 가셨어요? 한국으로 네. 귀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이민을 오래전에 왔었는데 저는 78년도에 미국으로 이민을 왔고 이 사람은 저와 결혼하면서 84년도에 미국에 이민 왔다가 2010년 12월에 이제 저희가 보따리를 싸서 한국으로 일시 귀국하셨어요? 역 이민을 한 거죠. 아, 네. 여기는. 한국 가서 살라고 이제 저희가 한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네. 그때가 2010년 12월이었는데 그래서 한국 가서 4년 반을 살다가 네. 2015년 5월 달에 저희가 다시 휴스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한국에서 그 4년여 있는 동안에도 네. 목장을 섬기셨어요? 네. 저희가, 다운교회에 출석했었는데요. 네. 이제 처음 가서 그냥 이렇게 작년 목장에 속해 있었었어요. 근데 그날 수련회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때 그 강사로 초빙받아서 갔다 오면서, 그때 그 싱글들 그런 무슨 수련회였었는데 갑자기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와도 목자를 해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실 한 1년 정도는 쉬었어야 되는 건데. 그 사람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전혀 없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서 쉬고만 싶었대요 목장은. 네. 네. 근데 그런데 해야 되겠다. 네, 너무 신기하게도 그렇게 그냥 마음만 먹고 왔었지 또 구체적인 그런 거는 또 교회 방침이 있으니까 네, 그렇죠. 네, 생각을 잘 못했는데 정말 신기하게 그날 담임 목사님께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네. 이제는 목장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냐고 네. 이렇게 제의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마음을 먹고 있었던 터였는데 목사님 또 전화해 주셨고 그래서 하겠다고. 네, 그래서 또 저희를 기다렸던 또 싱글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한국에. 네. 그래서 그 전에 싱글이 있기 전에 네. 이렇게 서로 저하고 동의를 해야 되는데 네. 마음이 일치가 돼야지 그 목장을 시작하는데 네. 저는 분명히 제가 한국으로 나올 적에 담임 목사님이셨던 최영기 목사님이 네. 새로운 한국에 가서 새로운 교회를 가면 1년 동안은 네. 아무 사역도 맡지 말고 쉬어라. 그 교회의 문화를 습득해라. 그리고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목장을 하든 사역을 하든 이렇게 시작을 하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순종을 하려고 1년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말자고 그랬는데 네. 2개월 지나서 이 사람이 목장을 하자 그랬을 적에 제가 많이 반대를 했죠. 네. 최 목사님 말씀을 벌써 잊었느냐. 1년은 쉬어야지. 그랬더니 그동안 그리고 우리가 휴스턴에서 17년 동안 싱글 사역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그만큼 했으면 좀 실만도 되지 않냐. 이렇게 제가 집사람을 설득했을 적에 집사람이 저한테 하는 말이 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요?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그동안 네가 한 게 뭐 있다고 쉬겠다는 거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일격을 제가 맞았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동안 한 게 그렇게 없었었나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맞았어요. 제가 한 것보다는 거의 다 이 사람이 했기 때문에 자기가 하자 그랬는데 내가 그걸 또 안 된다고 말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또 한국에서도 싱글 목장을 시작했어요. 또 싱글 목장을 섬겼어요. 4년 네, 동안. 네. 아니요, 싱글 목장 하다가 분간하게 됐어요. 그 분가하면서 저희는 이제 그 중에 또 나오셨던 장년들이 싱글들만 있었거든요. 분갈시키고 분갈시키고 저희가 그때 장년을 이제 맡아서. VIP들이 그 결혼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VIP들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들만 데리고 싱글들은 분갈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싱글은 이제 그때부터 완전히 저희가 안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싱글 목장만 한 18년 하신 거네요. 그렇게 그렇죠. 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는 거기서는 일반 목장 하시다가 다시 귀국해서 네, 이제 지금은 신혼부부. 신혼부부 네. 목장만 지금 몇 년째 이제 섬기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와서 4년 넘었죠. 네. 예. 네. 그래서 전체 토탈 25년 차 네, 이제 그렇게 되는 것 목장을 같아요. 섬기고 계세요. 네. 다시 이제 그 싱글 목장 이제 그게 하나의 지금 이제 전설처럼 되어 있는데 말이 그렇지 70명 가까운 그 청년들이 집안에서 모여서 정말 이렇게 딱 듣기만 해도 현기증이 날 정도로 엄청난 그런 목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그걸 감당하셨어요? 너무 힘들지 않으셨어요?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힘든 것보다는 네. 좋았습니다. 좋았어요. 아니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도 성도들이 많이 몰려오면은 힘이 나고 그렇죠, 좋듯이 물론. 네. 저희도 처음부터 이렇게 5, 60명이 모인 게 아니라 8명부터 시작해서 차츰 늘렸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어제보다 조금 많았던 거고요. 네. 항상 뭐 그랬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는 그 기운이 났고 뭔가 해보려는 하는 에너지가 있었었고 그리고 또 청년들이 많이 모이니까 네. 서로 막 아이디어가 나오고 하면서 참 그 다이나믹스가 있었어요. 예. 그러면서 나중에 결국은 이제 교회에서 저희 보고 분가를 하라고 네. 명령이 떨어졌을 적에 저희는 사실 좀 섭섭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왜 교회에서 뭐 그동안 해준 것도 없는데. 이런 한 장 도와준 것도 없는데 뭐 이렇게 그냥 가만 놔두시지 그랬는데 뭐 하여튼 이렇게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분가하는 게 맞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새로운 리더들을 세워서 또 목자의 경험을 해줄 수 있고 또 그들이 사역할 수 있는 장을 넓혀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분가를 하긴 했지만 사실 분가하고 나서 첫 목장할 적에 굉장히 기운이 빠졌었어요. 그 5, 60명이 하던 그런 찬양 소리가 20명도 안 되는 그 찬양 소리하고 비교했을 적에 참 기운도 빠지고 그 왁자지껄을 하던 그런 그 분위기가 이게 없으니까 그런 경험이 생각나네요. 그럼 그때 첫 번째 분가 때 몇 개의 목장으로 분가가 됐어요? 네, 그때 3개의 목장으로 3개의 분가했어요. 목장으로? 네. 그러니까 우리 목장 목녀 가진 목장 포함해서 그쵸. 3개. 네. 2개는 이제 다른 목자를 네, 세워서 네. 이제 분가시켜주고. 네. 그리고 그 외에도 계속해서 지금까지 한 25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분가를 여러 번 경험하실 것 같아요. 지금 네. 기억나세요? 몇 번이나 분가가? 그러니까 저희가 숫자를 정확하게 세어보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네. 적어도 10번은 한 것 같습니다. 10번 이상은 분가가 됐고. 엄청난 열매를 우리 거두셨는데 그 싱글 목장이 그렇게 활성화된 특별한 어떤 이유라고 할까요? 아니면 어떤 두 분의 물론 뭐 최선을 다해서 하셨겠지만 어떤 목양의 원칙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그런 특별한 어떤 비결이 있었는지요?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뭐 여러 가지 디테일한 그런 뭐 생각이 나겠지만 저는 하여튼 모토가 목장이 재밌어야 된다 생각했고요. 목장이 재밌어야 된다. 재밌게 그래서 하시려고 노력하셨고요. 아이들하고 이렇게 현실 감각에 맞는 그 젊은이들의 이 톡톡 튀는 유머 이런 것도 제가 많이 섭득했고 같이 대화가 많이 통했고요. 이렇게 또 오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처음에 사실 목장에 왔을 적에 뭐 이렇게 기도하고 뭐 성경 공부하러 오는 아이들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죠. 와서 이제 물 좋은지 안 좋은지 그걸 보러 오는 거예요. 이성에 대한 관심. 뭐 누가 뭐 말 안 해도
딱 보이죠. 와서 이제 저희 목장이 물이 좋았어요. 제가 생각해도 우리 좋았어요. 그러니까 좋은 청년들이 많이 좋은 있었어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인물도 좋았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오면은 좀 호감이 갔고 네. 와서 이제 처음에는 참 볼만했죠. 아이들 와서 이렇게 눈은 이렇게 전부 이렇게 이성한테만 관심이 있고 밥 먹고 나서 꼭 밖에 나가서 담배 피고 들어오고 끝나고 나서는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또 2차 가려는 아이들도 있었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대다수가 다 VIP 말 그대로 그렇죠. 네. 신자. 네. 그리고 그 목장 그 목원들 친구들 통해서 초청되어 온 아이들. 네. 아, 또 밥 한 끼 해결하려고 오는 애들도 많이 있었고요. 밥 먹으러 오는 아이들도 있었고. 처음엔 또 쉐어도 못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얘기하라 그러면 당황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예. 자기 차례하면 전부 많은 아이들이 저는 할 말 없습니다. 패스 이렇게 하다가 이제 다른 사람들 이렇게 쉐어하는 걸 보면서 이제 속으로 느끼는 게 많겠죠. 아니 어떻게 저런 얘기를 여기서 이렇게 하면서 자기도 조금씩 꺼내놓으면서 이렇게 오픈하고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가 교회 나오고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목장에 나오는데 다들 또 그다음 주에 교회 가는데 그렇게 하면서 또 교회로 자연스럽게 쓸려 나오고 그러다가 생명상까지 저희가 탁 집어넣으면은 저희의 임무는 끝나는 겁니다. 네. 그럼 교회에서 목사님이 생명상을 통해서 정말 예수영접하게 만드는 하여튼 거기까지가 이제 저희의 그 스텝 프로시저라면은 골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쨌든 얘를 목장으로 인도해서 교회까지 생명상까지 집어넣겠다. 일단 그 밥은 다 같이 먹었을 것이고 남으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흩어져서 따로 이렇게 조별로 했어야 됐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조금씩 늘어나는 거죠. 사람이 많아지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조장을 뽑았어요. 네. 그래서 한 8명, 저희까지 포함해서 한 8명 조장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한 조마다 한 5-6명, 많게는 한 8명. 네. 이렇게 그룹을 해갖고, 그러면 그 조장이 일주일 내내 자기 조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도 하고 연락도 해주고. 찬양하고 밥 먹는 것까지는 같이 하고 같이 하고. 이제 나눔의 시간 할 적에 이 조는 부엌으로 가고 이 조는 안방으로 가고 이 조는 아들방 그러니까 목장 응접실 속에 또 다른 목장이 존재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초혼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초원이 일종의 개척교회고 그 안에 이제 가정교회가 또 그 안에 또 있었던 거네요. 이야 정말 진짜 대단한 참 광경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우리 목사께서 목련은 그런 싱글들을 이렇게 잘 섬기게 된 디테일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목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 사실 목장이 하나라서 많이 모였다고는 하지만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애들이 많이 몰리는 게. 그러니까 처음 제가 싱글 목장 맡았을 때 어떻게 전도를 하는 것도 모르잖아요. 제가 전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근데 제 그때 조금 생각에 사람을 특히 학생들을 만나려면은 언어연수 하는 그 학교를 가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차를 몰고 그냥 그때는 라이스 대학 앞에 가서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차를 세우고 그러면 한국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다가가서 교회 다니느냐, 나 여기 사는 교포인데. 그냥 그러면서 말을 걸었어요. 저도 어떻게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길거리 전도를 하셨네. 네. 저도 말로만 들었던 그런 길거리 전도를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어떻게 호감이 들었는지 저하고 같이 밥을 먹어줬어요. 그래서 그게 시초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학생을 한 2번, 3번 만나다가 다음번에는 그럼 친구 같이 데리고 나오면 같이 밥 사주겠다. 그래서 밥 사주고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와봐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조금 하고 나니까 더 애착이 가더라고요. 그 목장 식구에 대한 그런 애착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밥 해주는 게 사실은 20명, 10명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였으니까. 65명 할 때는 사실 한 번에 만약에 제가 처음부터 65명 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렇겠죠. 근데 이제 밥솥이 1개였다가 2개가 되고 2개가 3개가 되고 반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당면을 1개 샀으면 그 다음 주엔 2개 샀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저도 모르게 음식 솜씨도 늘어나고 또 빨리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